자, 람보칼 장군, 전인범 장군 얘기죠. 부인이 구속됐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인가 보죠. 하나씩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이는, 그렇죠. 제일 오른쪽이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그리고 남편 전인범 장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화진 총장은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무려 26차례에 걸쳐서 교비를 개인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3억 7,8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사비로 사용한 겁니다. 이때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사용한 건데요. 네. 변호사 비용과 노무사 위임료 이런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한 겁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들 모두 그리고 총동창회까지 동원해서 이제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의 이 비용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화진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소한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여성 총장이고요. 자, 남편 전인범 장군이 문재인 현 대선 후보가 영입한 인재 1호로 밝혔던 분이잖아요. 자, 심화진 총장 당시 했었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신가족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뜻을 수렴하여 대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영입인사 1호 전인범 장군의 부인이 성신여대 총장인데 오랫동안 재판을 받다가 오늘 1심에서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비 3억 7,840만 원 26차례 유용했다는 건데 네. 교비라는 거는요. 학교에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유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뭐 예비비처럼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학교 이제 법인 관련한 재판도 있었고 본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변호사 비용과 노무사 위임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횡령으로 본 건데 문제는 이제 법원이 저 불구속 기소된 거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네. 법정 구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김혜빈 기자, 이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원래 현직 총장 뭐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원이 설명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네. 심화진 심화진 총장이 거액의 교비를 사용해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심화진 총장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는 없겠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구속 기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저 영상 아까 봤습니다만 심화진 총장이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도울 정도로 이제 여성은 보수적 정치에 좀 맥이 닿아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배우자인 남편은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1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인범 장군이 쓴 글을 보니까 눈길이 띄어지는 게 있네요. 누군가 그 사모님을 비판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선고가 되기 전에 이제 얘기인데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재단 비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일단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인범 그 전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사는 비리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다면 예.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이걸 진짜로 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썼으니까 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그런데 문제는 저거 쓸 때만 해도 이제 그 전인범 전 장군은 네. 우리 부인은 무죄야. 뭐 결백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1심 유죄가 법정 구속됐는데요. 뭐 1심 유죄니까 아직 뭐 1심만 유죄니까 아직 뭐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뭐 1심이 유죄가 됐고 법정 구속됐는데 전인범 전 장군 글쎄요 좀 착잡하시겠네요. 자, 전인범 장군과 심화진 총장 두 분이 이제 대통령 곁에서 사진 촬영하던 모습 보셨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글을 보고 권총으로 쏴 죽인다. 네. 왜냐하면 이 국정원장 지내신 분도 만약 내가 지금 이 벌어지는 저 최순실 씨 게이트를 알았다면 내가 총을 들고 청와대 남재준 씨 얘기한 거예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요. 조금 뭐 과장된 겁니다. 네. 뭐 그거는 저도 그분을 좀 만나고 있어서 듣고는 있는데 좀 과장된 보도였고요. 네. 저거는 지금 문자를 남겼으니까 저런데 사실 전 장군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드려야 되나 좀 파퓰리스트적인 특징이 보이죠. 네. 저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기 특전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제대하는 부사관들한테 내 줄 거 없으니 장군 경례나 받고 가서 경례해드리고 이렇게 한 거 그렇죠. 멋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퍼플리스트 특징이 보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아주 간략하게 마음을 석 얻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군인들은 특히 장군들은 특전사 장군들은 권총으로 쏴 죽인다. 결국 말도 안 되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표현을 해도 좀 저렇게 하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입 1호였기 때문에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육성을 통해 이 사안을 보는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전임금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그분을 우리 국방안보 분야의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고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내가 전인범 장군 영입했지 부인까지 한 거냐 맞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영입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4일 뒤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한 주 지나서 이 재판 결과 보고 영입 발표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좀 빨랐습니까? 그게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체킹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총선 과정에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를 예상하고 있다는지 정말 좋은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영입하는 거라고 하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체킹을 좀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히 캠프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자문하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좋은 자리에 간다든지 그런 용도로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체킹이 안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앵커도 그렇게 지적하셨겠지만 제가 문재인 전 대표라도 일주일만 기다리면 선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선고해서 무죄 받는지 유죄 받는지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흑백 사진 속에 여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젊은 시절 박근혜 당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그 시절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이 누구죠? 저분이 성신여대 설립자인 이숙종 할머니입니다. 네. 저분이 아마 옛날에 진명여고를 제가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조선학교에서 표준말 만들 때요. 네. 저분이 서울 성안에서 사신 20대 엘리트 여성이었거든요. 네. 저분이 그 책에 보면은 내가 강아지라고 하면은 그게 강아지가 되고 네. 어떤 사람은 겐지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겐지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저분이 학교를 만드셨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저분의 따님이 그럼 심화진 총장 아닙니다. 저분이 결혼을 자서전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헤어진 걸로 돼 있어갖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째 딸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언니분의 아들이 심용환 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양자로 해서 그분이 이제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하다가 그분의 따님이 우리 심화진 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은 이제 처음에 이 씨가 하다가 심 씨가 하다가 이번엔 전인범 총장하고 장군하고 하시니까 이제 만약에 내려간다면 전 씨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일단 전인범 장군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늘 저 페이스북에 글을 다시 한번 남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인범 장군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보시면 조금 이제 뒤로 좀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면적으로 활동하기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먼저 제 아내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리적 기초가 송구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껏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 지지를 표명한 것만으로 문재인 대표가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올렸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그냥 당연히 올릴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떤 직책도 현재까지 맡은 것 아닙니다. 맞지 않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표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올린 거로 봐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떤 공식 직함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서서 좀 선거전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제동이 걸린 건 아니겠나.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인범 전 장을 영입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 내 캠프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 영입을 반대했던 분들한테는 빌미를 주는 거죠. 저거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로서 사실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화진 총장이 2014년 그 지방선거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지원한 게 아니라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군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는 보수 쪽의 성향인데 남편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나 더 보면은 전 장군께서
박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육사 동기입니다. 37기이기 때문에 원조 친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의 행보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임원 장군 영입에 따른 오늘 오후에 성신여대 총장의 법정 구속 1심 선고가 내리면서 법정 구속한 결정 내렸던 것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고요.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